안녕하세요. 장금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DJI 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DJI 플라이 앱인데요. DJI는 제품별로 사용하는 앱들이 구분되어 있어요. 과거 인스파이어 1이나 팬텀 3 같은 모델은 DJI 고 앱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 2나 매빅2 프로 같은 제품들은 DJI 고 4 앱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드론들은 매빅 에어 2나 DJI 에어 2S 같은 제품들은 DJI 플라이 앱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별도 지상캠, 오지모 포켓이나 오지모 액션 같은 경우에는 DJI 미모 앱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DJI 로닌 같은 경우에는 DJI 로닌 앱을 별도로 이용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DJI 앱이 되게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아무래도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앱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한 번에 소화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제품들을 구분을 하여서 앱을 구분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볼 앱은 DJI 플라이 앱인데요. 바로 DJI 플라이 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드론 세팅하는 거를 봐주신 분들이라면 처음에 컨트롤러부터 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부터 전원을 넣고 기체에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기체에 전원을 넣었다면 DJI 플라이 앱을 켜면 되는데요. 자, 앱을 키면은 이렇게 맨 처음에 왼쪽 상단 화면에 업데이트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이래서 지금 보면은 기체 펌웨어 업데이트도 있는 것이 확인이 되네요. 여기서 펌웨어 업데이트 터치를 하면은 기체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업데이트는 기체 펌웨어, 그리고 컨트롤러 펌웨어, 배터리 펌웨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체나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다고 하면 이 배터리와 두 번째 배터리, 세 번째 배터리가 서로 펌웨어가 다 업데이트가 한꺼번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해 가면서 업데이트를 터치를 해서 배터리를 전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오른쪽 아래에 그 플라이 버튼을 터치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핸드폰에 배터리의 전원이 얼마 없는 상태예요. 과거에는 기체와 컨트롤러의 배터리가 있어도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부족하면 아무래도 모니터를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터치를 해서 들어가서 제어에 내려가 보면은 휴대폰 충전 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바로 컨트롤러에 있는 배터리를 스마트폰에 충전을 하면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앱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DJI 플라이 앱 사용하는 기체들이 이륙을 했는데 앞뒤로는 움직이는데 좌우로 움직이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는 이 왼쪽에 이런 오각형 모양 안에 삼각형이 들어있는 안전 보조 모드 측면 이것들이 초록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좌우로 안 움직이는데요. 만약에 내가 드론을 띄웠는데 앞뒤로는 움직이고 좌우로는 안 움직인다면 이 왼쪽에 이 버튼이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해서 끈다고 하면은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메인 화면에 있는 앱 설정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앱을 키게 되시면 지금 이륙 시 주의 필요라는 곳에 터치해 보는 게 좋아요. 자, 이곳에 터치하면 GPS 신호 없음, 기체 호버링 불가, 비행 시 주의하세요. 이 메시지가 뜨고 다른 별도의 특별한 메시지가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실내기 때문에 GPS가 안 잡히고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하면 되고요. 자동 리턴 투 홈 고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턴 투 홈을 하는 높이예요.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 제가 야외라고 가정을 하고 건물들이 30m 정도다. 그러면 안전하게 한 40m나 50m 정도로 리턴 투 홈을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 고도를 한 100m, 200m로 설정해 놓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와서 착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데 배터리 소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턴 투 홈은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서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최고 고도는 버벳에 있는 150, 100으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체 이상을 한번 확인을 했다면 이제 비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하늘로 솟아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 이륙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 이륙을 별로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 나침판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드론이 비행을 했었을 때 드론의 방향과 홈 포인트 그리고 제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것들이 많은 분들이 제 화면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화면이 좀 다르다라고 문의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죠? 오른쪽 아래를 터치하면 이렇게 지도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게 나침판이면 나침판, 지도면 지도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h는 높이거든요. 드론이 떴을 때의 높이. 그래서 드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d는 distance, 거리예요. 그래서 드론이 나아간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하고 d를 자주 봐주시면서 만약에 기체의 신호가 약해졌다 이러면은 높이를 낮춘다거나 distance, 거리를 줄이면 됩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지금 19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남은 배터리 잔량이에요. 이것을 터치해보면 리턴 투 홈까지 배터리를 얼마나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강제 착륙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배터리가 0까지 되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시간이 나와서 알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RC 신호, 기체하고 컨트롤러 신호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굉장히 높게 되어 있죠. 그래서 RC 신호를 터치해보면 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비전 센서도 터치를 해보면 정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GPS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내에서 떴었는데 지금 신호 없음, GPS 위성이 0으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면 흰색으로 이렇게 IC처럼 올라가 있을 텐데 신호가 없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주의를 준다고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팅은 어느 정도 된 거고요. 오른쪽 아래 지금 프로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카메라 세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ISO를 바꾼다든지 이러면은 여기서 터치를 해가지고 바꾸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프로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변경이 되면서 카메라 설정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기체나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것들은 이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점 3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대한 설정에 대한 것들은 그 아래에 필름처럼 되어 있는 것들에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위에 있는 이 점 3개부터 클릭을 해보면 안전, 제어, 카메라, 전송, 정보 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안전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장애물 회피 동작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데요. 장애물 센서가 작동을 해서 장애물에 맞닥뜨렸을 때 우회는 장애물을 피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찾아서 그 사이를 비행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회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정지 상태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끄기를 하게 되면은 장애물 센서를 끄는 건데요. 이럴 때는 뭐 실내를 비행을 한다든지 바로 앞에 어디 문에 들어가야 되거나 이랬을 때 장애물 센서를 인식을 해서 더 이상 가지 않기 때문에 장애물 센서를 끄고 비행을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은 끄고서 비행을 하는 것보다 정지 상태로 비행을 했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꺼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보면 아까 같이 설정을 했었던 최고 고도, 최대 고도, 리턴 투 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뭐 바로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홈포인트 업데이트를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홈포인트가 조종자의 위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처음에 이곳에서 이륙을 하고 컨트롤러를 들고 예를 들어서 한 500m 지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홈포인트는 제가 이동한 곳이 아니고 드론이 맨 처음에 떴었던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홈포인트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홈포인트를 이곳으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호가 끊겼어도 리턴 투 홈이 제가 이동한 500m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홈포인트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옮겼을 때 자리에서 한 번씩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겨울철에 드론 비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중에 배터리 정보를 꼭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배터리 정보가 여기 안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하기 전에 들어가 보면 배터리 셀 상태 3.69, 3.68, 3.68, 전압 11.05, 배터리 온도 34.6으로 안정적이고요. 지금 상태면은 비행을 해도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 LE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야간 비행이 불법이기 때문에 야간 비행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두면은 조금 어두웠을 때 켜지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밑에 있는 내 드론 찾기는 드론이 분실되었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거 관련된 것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드론 분실 시에 찾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안전, 고급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비상시에 드론이 하늘에서 정지시키는 건데요. 만약에 드론이 이곳을 비행을 하다가 제 조종기와 먹통이 되고 어느 순간에 뭐 이상한 곳으로 흘러간다 라고 하면은 강제 추락을 시키는 건데요. 네, 비상시에만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서 비상 착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 끊겼을 때 리턴 투 홈과 하강, 호버링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기체가 멀리 가서 신호가 끊겼다라고 가정을 하면 돌아와야지 신호가 저랑 원활하게 잡힐 텐데 그 자리에서 하강, 착륙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호버링 그 자리에서 기다리게 되면 제가 조종기를 들고 기체에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리턴 투 홈에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안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거의 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제어로 넘어가 볼게요. 제어는 뭐 이제 기체에서 비행 단위가 미터로 나오느냐, 킬로미터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짐벌 모드는 팔로우 모드, FPV 모드가 있는데 팔로우 모드는 제가 평상시에 많이 촬영하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촬영하는 그런 드론의 팔로우 모드고요. FPV 모드는 짐벌이 같이 눕는 영상인데
기본적으로는 팔로우 모드로 놓고요. 비행을 하실 때 약간 FPV 효과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FPV 모드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상향 짐벌 회전 허용 이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켜놔요. 자, 이것을 켜놓으면 드론의 짐벌이 위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까지 촬영을 하게 되면 좋은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상향 짐벌 회전 허용을 많이 해놓고요. 조금 단점은 프로펠러가 나올 수가 있는데 프로펠러가 안 나오는 지점까지 잘 맞춰서 촬영을 한다면 상향까지 짐벌이 되니까 조금은 더 아무래도 촬영에 유리한 면이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짐벌 캘리브레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추락을 했거나 짐벌이 어디에 충격을 입었을 때 한 번씩 해주는 게 좋고요. 평상시에는 안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고급 짐벌 설정에 들어가면 피치 속도가 있는데요. 피치 속도는 짐벌이 고개를 숙이는 속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빠르게 하면은 짐벌이 고개를 굉장히 빠르게 숙이고요. 천천히 해놓으면은 짐벌이 천천히 고개를 숙이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것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적당한 속도로 해놓고서 제가 여기서 컨트롤러 조정을 하는 편인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비행을 하실 때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은 속도를 느리게 해서 그냥 풀로 끝까지 하시면서 짐벌이 천천히 내려가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래 평활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버튼을 줘서 짐벌을 숙이는데 놨을 때 어느 정도 바로 멈추느냐 아니면 천천히 멈추면서 부드럽게 멈추느냐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으로 놓고요. 거의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맞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뭐 시내 스무스 모드나 S 모드, 스포츠 모드일 때도 똑같이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고 하면은 피치 속도가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짐벌 속도가 또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스포츠 모드나 뭐 시내 스무스 모드, 노멀일 때 내가 어떤 속도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폰 충전하는 것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아래에 보면 스틱 모드가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뭐 모드 1을 비행하신다거나 모드 2를 비행하시거나 모드 3를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이곳에 들어가서 나한테 맞는 모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 맞춤 설정인데 이 왼쪽 위에 있는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는 어떤 설정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 눌렀을 때는 어떤 설정이 되는지 이곳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누르게 되면은 짐벌이 아래로 보거나 다시 누르게 되면은 정면을 봐서 바로 이렇게 하지 않게 저 같은 경우에 설정을 해 놨고요. 조종기 캘리브레이션 또한 조종기에 이상이 있었을 때 캘리브레이션을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카메라를 가볼게요. 카메라 MP4로 설정할 거냐 MOV로 설정할 거냐 그리고 색상은 D로그로 할 거냐 HH로 할 거냐 보통으로 할 거냐 코딩은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이것은 내가 영상을 원하는 것에 맞춰서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뭐 많은 분들께서 요새는 D로그 좋아하시죠? D로그로 해도 되는데 차후에 D로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D로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SO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ISO 100이나 이런 설정에서 그냥 D로그만 설정한다고 D로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차후에 다른 컨텐츠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리고 그 아래 격자선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격자선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해요. 구도나 수평을 맞출 때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눈대중보다는 격자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터치를 해서 다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씩 내가 원하는 뭐 X자로 되어 있는 것만 설정하는 게 좋다. 뭐 네모로 되어 있는 것만 설정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 해놨습니다. 피크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커스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론을 했을 때는 AF로 해가지고 먼데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사실 포커스를 잃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포커스가 무한되기 때문에. 근데 가까운 데서 촬영을 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MF로 촬영을 했었을 때 안 맞으면은 포커스가 나간 것을 알려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요. 뭐 낮음, 보통, 높음 이런 식으로 해서 포커스가 맞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 수동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뭐 5300, 뭐 4000 이런 식으로 내가 맞게 설정을 하면 되죠. 그리고 저장 위치 같은 경우에는 SD카드, 내부 저장 장치, 외부 저장 장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포맷도 내가 원하는 SD카드나 내부 저장 장치 선택해서 포맷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녹화 중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 파일 말고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가볍게 캐시 파일로 저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캐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용량이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SNS에 가볍게 올리거나 이런 용이지 뭐 보정을 해서 사용한다거나 이러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전송이 있는데 HD나 듀얼 밴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을 추천해요. 아무래도 전파가 되게 방해가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설정을 해서 내가 하나를 잡아놓는 것도 좋은데 자동으로 해놓으면 전파 방해가 심할 때는 또 약한 주파수를 찾고 뭐 또 다른 것에서 심해지면 약한 것을 찾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이곳이 약하네 라고 설정을 했다가 나중에 이곳이 심해지면은 계속 전파 방해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을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께서 수동으로 하나만 딱 설정을 해놓고 싶으시다 하면은 수동으로 하신 다음에 원하는 구간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수동으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크게 뭐 펌웨어 업데이트나 기체 이름 확인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정보는 없고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있는 점 3개는 다 알아봤고요. 그 밑에 있는 필름 모양을 터치해 볼게요. 만약에 사진 촬영을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진을 눌렀을 땐 또 단일 촬영이냐 스마트 촬영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것들은 제가 한 번은 촬영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동영상을 눌러도 표준이냐 스노우 모드냐 촬영할 것이 나오고요. 그 밑에 뭐 마스터샷, 퀵샷, 하이퍼랩스, 파노라마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촬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체나 이런 전반적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터치해 주시면 되고요. 카메라 설정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에 필름 모양으로 된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노출이나 셔터 스피드, ISO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때는 오른쪽 아래에 자동으로 하셔도 되고 프로 모드를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5.4K를 뭐 4K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터치를 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DJI Fly 앱 설정하는 것에 대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사실 DJI Fly 앱은 설정하는 게 크게 없어요. 되게 쉽기 때문에 누구나 초보자분들도 쉽게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고 따라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문의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